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서 2학년으로 공부하고 있는 송알림이고요. 지금은 이종락 교수님 아래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도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고등학생들도 배우는 주제죠. Intermediate Value Theorem, IVT라고도 하고 한국어로는 IVT, 아니 중간값 정리 혹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그거의 역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린 진술인지, 뭐, 제목에도 써놨으니까 틀린 진술일 텐데, 그러면, 어째서 틀린 진술인지 증명해보는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보면은, 사이값 정리가 뭔지 한번 스테이트멘트만 간단히 하고서, 그거의 컨버스는 어떻게 스테이트 해야 되는지, 그게 거짓인데 어째서 거짓인지는 뭐 3번이랑 4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원래는 이 내용에 조금 해석하기나 대수적인 내용이 있었어서 그거를 1학년 분들은 모르시니까 앞에서 이건 알고 가자 하려고 베이직이란 부분을 넣어놨었는데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스테이트멘트부터 가보면은 일단 뭐 사이값 정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A랑 B가 있을 때 F가 연속 함수이고 이런 연속 함수 F가 있고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으면 이 두 개 Y 값에 해당되는 어떤 Y 값을 잡더라도 그것에 해당되는 X 값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주로 어느 때 쓰냐면은 해를 구할 수는 없는데 존재성은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썼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넣어놨던 예제 문제인데 이런 거 X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죠. 뭐 아크사인 쓰면은 할 수 있겠지만 알제브릭하게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존재성이라도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사이값 정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뭐 i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이 어떤 구간이 a, b가 있다고 해봅시다. a, b가 있고 여기서 임의로 x1이랑 x2라는 새로운 구간을 잡을게요. 여기에 뭐 당연히 fx1이랑 fx2에 대응되는 값이 있겠죠. 이 두 개 값의 사이에서 어떤 y 값이 되든지 그거에 대응되는 x 값을 찾을 수 있으면 이게 x1이랑 x2가 어떤 구간이 되든지 이거를 만족하면은 f라는 함수는 i에서 연속이다. 이게 컨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x1이랑 x2가 a랑 b 사이이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잡든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지. 항상 그 사이값 정리의 결과를 만족한다는 거겠죠. 이러면 f가 연속인지를 보는 건데 일단은 그게 거짓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여기 예시에 있는 함수도 그 반례 중에 하나인데 이 fx가 뭐 사이값 정리의 그 결과는 만족하되 연속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 함수가 혹시 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봤는데요. 그려봤는데 음,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음, 이렇게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생겼는데 일단은 두 점이 다 x보다 위에 있고 x보다 0보다 크게 있거나 그러니까 두 점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는 굳이 생각을 안 해봐도 되겠죠. 얘는 어차피 이 부분에선 연속 함수니까 당연히 사이값 정리를 만족할 테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한 점은 0보다 작게 있고 한 점은 0보다 크게 있을 때예요. 그것도 보면은 어, 간단히 그림으로만 봐도 제가 점을 몇 개를 그려왔는데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어, 여기랑 여기 사이 값에 해당되는 어떤 y 값을 잡더라도
여기에 대응되는 x값이 무수하게 많이 있죠. 한마디로 사이값 정리를 만족할 거예요. 이게 뭐 두 점의 간격을 엄청나게 작게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해도 이거를 확대를 아무리 해봤자 계속 똑같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구간을 작게 잡더라도 그건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게 불연속인 것까지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불연속인 거는 좀 해석학 쪽 내용을 알아야 돼서 그냥 스킵할 거고 뭐 근데 딱 봐도 불연속처럼 생겼었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반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례가 존재를 할 텐데 여기서 그나마 제가 걸리는 점은 이게 x는 여기서 불연속이니까 반례가 될 수는 있는데 x는 0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반례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아주 쬐끄만 특정 부분에서만 반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함수가 뭐 실수 전체 구간에서 이런 반례가 되도록 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나 찾아봤더니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은 반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임의의 구간 i를 어떤 임의 구간 i를 잡더라도 여기서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b를 잡더라도 그곳에서 f의 이미지가 항상 실수 전체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이값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스타 펑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 펑션이 되면은 뭐 사이값 정리의 결론은 만족하되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다. 이 이게 제가 일단 해놨던 정리인데요. 뭐 그래서 그럼 일단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음, 저희가 일단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 일단 그 함수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건 좀 되게 오래 걸릴 거라서 일단은 증명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되 불연속일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보일 건데요.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 하는 거는 아까 sin x분의 1을 증명할 때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냥 어떤 구간 뭐 a, b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a, b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작은 구간을 저희는 c, d라고 뭐 이름 붙여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f가 스타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거기서 f의 이미지가 실수 전체가 돼야 한다는 거였으니까 여기서도 대충 이미지가 실수 전체가 될 테고 그러면 뭐 FA랑 FB에 해당되는 두 값의 가운데를 어떻게 잡더라도 그거에 해당되는 X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 불연속인 거는 좀 해석학 내용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넘길게요. 네네. 인- 네, 일단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뭐 한 점인 경우까지는 고려를 안 할 것 같아요. 한 점을 인터벌로 잡으면 거기서 F의 이미지도 한 점이 될 테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긴 힘들겠죠. 네, 한 점이 아닌 n이 인터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있는 인터벌? 네네네. 네, 오픈 인터벌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스타 펑션이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차이값 정리를 만족하되 모든 구간에서 반례가 된다까지는 저희가 보였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일단 저희가 밝혀봐야겠죠. 뭐 사실 존재한다도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함수 중에 탄젠트 A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데
탄젠트 AX라는 거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조밀해지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이거를 자 A가 한없이 커지게 만들어서 진짜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면은 이런 진짜 스타 펑션처럼 만들 수 있겠다까지는 저희가 발상이나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그거죠. A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단 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성을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존재성을 제대로 보이기 전에 어떤 릴레이션을 하나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실수일 때 A랑 B가 어떤 릴레이션 안에 있다는 거는 뭐 A 더하기 Q랑 B 더하기 Q가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Q라는 건 유리수 집합을 얘기하니까 뭐 쓰면은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뭐 서로소 조건을 달고 해야겠지만 뭐 다 유리수가 P분의 Q꼴인 건 아니까 이렇게만 써줄게요. 어, 좀, 좀 불편하셔도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고요. 유리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허성문 교수님의 집합론을 들으시면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충 그래서 P분의 Q꼴이 될 테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Q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 P분의 Q 더하기 2분의 1의 꼴이 될 거예요. 근데 얘도 결국은 유리수랑 똑같겠죠. 왜냐면 얘도 결국은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생각을 약간 틀어서 Q 더하기 루트 2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P분의 Q 더하기 루트 2꼴로 나타나게 될 텐데 얘는 Q랑 다른 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루트 2라는 애를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뭐 Q 더하기 루트 3 얘도 Q랑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뭐를 더했을 때 Q랑 같아지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Q에서 유리수를 더해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Q 더하기 A에서 Q를 뺐을 때 이게 그럼 A만 남을 텐데 얘가 유리수가 되면 됐던 것 같아. 표현 많이 불편하신가요? 뭐 그냥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뭐 그래서 어쨌든 그거랑 반면에 뭐 Q 더하기 루트 2랑 Q 얘네들을 빼면은 무리수가 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두 집합은 다른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뭐 Q 더하기 루트 2랑 Q 더하기 루트 3도 다른 집합일 거예요. 빼면은 뭐 무리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대충 이런 생각으로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퀴발렌트 릴레이션이 생겼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 이퀴발렌스 클래스들을 뭐 파티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거에 뭐 파티션들을 나타내 보면은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을 나타내 보면 뭐 이런 애들 있겠죠. 2분의 1의 이퀴발렌스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은 뭐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뭐 1, 3,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루트 2의 이퀴발렌스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도 뭐 쭉 써줄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이. 하나만 더 써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더함으로써 이 안에 이퀴발렌스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각각의 이퀴발렌스 클래스들을 모두 모아서 각 원소들을 임의로 하나씩 골라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네는 뭐 액시옴 오브 초이스에 의해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뽑아서 하나의 집합 안으로 다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집합을 비탈리 셋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네를 지금부터 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V 안에 셋이라고 써져 있으면 비탈리 집합을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탈리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의 비탈리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어떤 비탈리 집합이 있고 여기 안에 뭐 A, B, C, D 이런 원소가 쭉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들을 모두 뽑아가지고 유리수랑 각각 더해주면 A 더하기 Q, B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서로 다른 집합이겠죠. 근데 여기서 비탈리 셋들은 이퀴발렌스 클래스에 속한 애들을 하나씩 데려온 애였고, 이퀴발렌스 클래스는 어떤 한 실수에서의 파티션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모아두면은 이게 R이랑 같은 집합이 되겠죠. 얘를 그래서 좀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뭐 R을 Q의 벡터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뭐 비탈리 셋이 무한자원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각각의 원소들은 비탈리셋에서 하나씩 가져온 애들이니까 총 비탈리셋 개수만큼 있을 테고 이때 여기 Q는 각각 유리수 집합이니까 여기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뭐 비탈리셋의 카디널리티 곱하기 Q의 카디널리티가 될 거고 이게 R의 카디널리티랑 같다는 거겠죠. 사실 여기서는 집합론 쪽의 내용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R이 언카운터블이고 Q가 카운터블이고 그때 이걸 만족하려면 비탈리셋이 언카운터블이 돼야 하면서 비탈리셋이랑 R의 카디널리티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인 게 정리 3.4고요. 그래서 렘마 3.4에서 이렇게 보였는데 비탈리셋이랑 R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거는 뭐 B에서 R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해서 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비탈리셋에서 F의 이미지가 실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타 펑션을 구체화해보기 전에 일단은 개념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density of relational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의 두 실수를 잡더라도 그 사이에 항상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법칙인데 뭐 A랑 B를 아무리 작게 만들더라도 그 사이에서 유리수를 찾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인터벌 i를 잡더라도 그 안에 비탈리 셋이 있다는 거를 보여볼 건데 어떤 i를 강 임의로 뭐 열린 구간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만약에 어떤 비탈리셋이 I에 포함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탈리셋의 원소 중에 하나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해야겠죠. 이거를 해야지 비탈리셋이 뭐 I 원소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임의의 비탈리셋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프라임을 붙여주고 이 안에 V 프라임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V 프라임의 이퀴발렌스 클래스에 속한 애들 중에 하나를 뭐 V라고 해줘 볼게요. 그럼 얘는 V 프라임 더하기 P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이퀴발렌스 클래스 안에 속한 애들이니까.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맨 마지막에는 같다고 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함 관계. 아, 죄송해요. 음, 엘리멘트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주죠. 어떤 V가 그러니까 이 V가 A랑 B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존재하는지는 둘째치고 이런 V를 생각을 해보죠.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V가 V 프라임 더하기 P분의 Q였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여기서 V 프라임을 모든 변에 다 빼주면은 A 빼기 V 프라임이랑 B 빼기 V 프라임 사이에 P분의 Q가 있다는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P분의 Q는 유리수일 테고
A랑 B 그리고 V 프라임은 모두 실수일 테니까 아까 보였던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이 P분의 Q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density of relational에 의해 가지고 이런 P분의 Q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임의의 비탈리 셋의 원소 V 프라임의 이퀴발렌스 클래스에 속한 원소 중에는 A랑 B 사이에 있는 원소가 존재한다까지 보였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그냥 임의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안에 뭐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서 A랑 B 사이의 구간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랑 B 사이의 구간으로 모두 넣어주면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보이고자 했던 내용이 증명이 되겠죠. 각각의 원소들의 이퀴발렌스 클래스에서 대응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비탈리 셋이 I에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임의의 I를 잡더라도 그것 안에 비탈리 셋이 있을 텐데 아까 비탈리 셋이랑 R의 카디널리티가 같다고 했으니까 F의 비탈리 셋에서의 이미지가 R이 될 수 있었고 근데 이걸 지금 I가 포함을 하고 있던 거니까 얘도 실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했던 게 마지막 세오렘인데 그래서 어떤 구간 I를 잡더라도 그 안에 있는 비탈리 셋을 이용해서 R로 가는 바이젝션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어떤 I를 잡든 R로 가는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스타 펑션이 존재한다는 것까진 보였어요. 그, 그래서 스타 펑션이 존재한다는 건 증명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이거예요. 이게 존재는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걸 우리가 구체화할 수는 있을까? 이게 저희한테 남겨진 마지막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좀 신기한 발상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대부분은 아마 10진법 숫자에 제일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저희는 13진법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뭐 10이랑 11, 12가 1의 자리 숫자가 될 테니까 걔네들을 기호로 뭐 A, B, C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뭐 10, 11, 12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10진법이랑 13진법 숫자를 계속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막 이렇게 13진법 오른쪽 아래에는 작게 13으로 표시를 해주고 10진법 숫자 아래에는 10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0진법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13진법에서도 소수들을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나타낼게요. 여기서 뭐 여기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열을 한 거고 C1부터 CN은 뭐 0부터 C 사이에 어떤 숫자들이 되겠죠. 거기 이 소수를 계속 이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몇 가지 데피니션을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첫 번째로 노멀하다는 거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십진법의 소수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0.72, 9999 이렇게 9가 끝없이 이어지면은 이거를 0.73이랑 같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같죠? 발리 없죠? 오케이, 오케이. 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13진법에서도 생각을 해주면 뭐 0.517 C 이런 게 반복된다면 얘를 0.518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배제해 주려고 노말하다는 거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결국 언젠가는 C가 아닌 다른 문자로 끝나는 소수들을 노말하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막 이렇게 구가 반복되는 것처럼 조금 상황이 애매해지는 경우까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 테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아까 있었던 이 소수 있잖아요. 여기서 특정 구간에서 똑 떼가지고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만 떼서 보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 뭐 테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였고 이 테일을 이번에는 CN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X0부터 XN까지 쓰고 Y0부터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만약에 이 꼬리가 이 X0에 있는 애가 A 또는 B가 되고
y제로에 있는 애가 c가 되고 나머지들은 모두 십진법의 숫자, 뭐 0부터 9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꼬리가 있다면 이 꼬리를 특별하다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13진법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스페셜 꼬리는 결국은 A나 B가 한 번 나타나고 C가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모두 십진법의 숫자로 나타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스페셜한 꼬리는 유니크하겠죠.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고 치고 소수니까 앞에 있는 꼬리가 있을 거잖아요. 앞에 있는 꼬리를 X0랑 Y0로 나타내고 뒤에 있는 애를 Z0랑 W0로 나타내면 이게 둘 다 있다고 하면은 Y0 뭐 이러다가 얘도 끝나고 Z0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패턴이 반복될 텐데 그러면 X0는 A 또는 B가 될 거고 Y0는 C가 될 거고 그러고 Z0가 다시 A 또는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스페셜 꼬리의 정의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X0랑 Y0를 제외하고 뒤에 오는 나머지 애들은 모두 0부터 9 사이여야 한다. 그거랑 모순되는 조건이니까 스페셜한 꼬리는 존재한다면 최대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한 꼬리가 하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스페셜한 그 테일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존재할 수도 있을 테고. 존재를 한다면은 뭐 그 테일이 아까처럼 X0부터 시작되는 그런 표기법이라고 했을 때 X0가 A가 되거나 X0가 B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Y0는 무조건 C여야 했으니까. 뭐 그리고 이때 나머지 뭐 십진법 숫자들은 그냥 일반화 시켜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얘네들을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케이스를. 그럼 이제 저희가 콘웨이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건데 이 세 가지를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거기에 만약 스페셜한 꼬리가 없다면은 그냥 0으로 보내버리고 스페셜 테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서 X0가 A겠죠. Y0가 C일 테고. 그럼 이때 C를 소수점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A는 플러스로 바꿔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0가 B라고 했는데 X0가 B면은 마이너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십진법의 숫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A랑 B랑 C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럼 십진법 숫자 외에 부호를 부여해주는 역할이 두 개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점을 주는 역할이었던 거고 그렇게 A, B, C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나 해볼 건데 일단 얘네들은 모두 노멀 넘버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뭐 노멀하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이게 꼬이일 수가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렘마 4.5를 볼 건데 그럼 지금 저희는 어떤 소수에 대해서만 다룬 거니까 정의역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에서만 해야겠죠. 그 0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를 콘웨이 함수라고 한 건데 그럼 이 0,1 사이에 임의의 열린 구간 i를 잡았을 때 이 i에서 f의 이미지가 항상 실수가 된다. 이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i라는 임의의 열린 구간을 잡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a보다 b가 크겠죠? 이렇게 해보고 a를 0.a1, a2, a3 이렇게 쭉 나열해보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 뭐 b1, b2, b3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얘네들은 13진법입니다. 콘웨이 함수의 정의역에 있던 애들이니까 모두 13진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 13진법의 숫자고 저희는 여기서 어떤 C를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들어가는 C를 찾아주고 싶어요. 거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작업을 해주면 일단은 X를 아까 봤었던 그 노테이션 그대로 X1, X2 얘는 십진법의 수예요. Xn 점 YZ, Y1 이렇게 X를 정의를 해주고 C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0점 A1, A2, A3 이렇게 I 번째까지는 AI를 따라가다가 I 더하기 1번째부터는 C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J 번째까지 C가 있다가 그 뒤로는 A, X1, X2, 점점점, XN, C, Y1, Y2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C라는 놈은 스페셜 테일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 이렇게. 스페셜 테일을 가지고 있을 테고 여기서 I라는 숫자를 여기서 I라는 숫자를 첫 번째로 I보다 BI가 작아지는 숫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A가 B보다 작다는 거는 자명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1이랑 B1이 같다면 A2랑 B2를 비교해봐야 할 테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하다가 언젠가는 I번째 B보다는 작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런 순간이 안 오면은 이 둘은 같아져야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I는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J는 뭐 일단 I보다 큰 숫자들 중에 첫 번째로 C보다 작아지는 AJ가 첫 번째로 C보다 작아지면은 그거를 AJ라고 할게요. 이런 J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노멀한 그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죠. 한마디로 언젠가는 C가 아닌 다른 애로 끝나야 되는데 C보다 작은 13진법에 그 문자는 없었으니까 C보다 큰 애들은 그래서 이런 I가 존재하고 이런 J가 존재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C랑 B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B랑 비교하나 C랑 B랑 비교하나 똑같겠죠. 그리고 아무리 여기까지 둘이 같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AI가 BI보다 작아져야 하니까 C랑 B의 크기 비교는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 A랑 C를 비교해 볼 건데요. A랑 C는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을 테고 그 뒷구간부터 뭐 A가 C가 몇 개가 나오든 언젠가는 C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A도 C보다 작아지겠죠. 여, 여기서 만약에 여기 사이에 C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여기 C도 하나도 없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A랑 C의 비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C가 A랑 B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됐고 일단 그럼 저희는 지금 이 세 개의 크기 비교가 모두 스페셜 테일이 시작되기 전에 크기 비교가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대소 비교는 뭐 변하지 않겠죠. 항상 A랑 B 사이에 C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콘웨이 함수에 C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뭐 아까 A로 시작했으니까 x1, x2, xn까지 이어지고 점 y1 이렇게 되고 얘를 x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 C가 어떤 실수가 되든 아니, 이 X가 어떤 실수가 되든 그에 대응되는 C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14159 이런 얘가 나온다고 치면은 아까 정의역에 있던 스페셜 꼬이를 A, 3, C, 14159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67.142857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꼬리를 B, 367, C, 142857 이렇게 써주면 될 테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실수든지 그 C의 스페셜 테일을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해당되는 C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음, F는 이 콘웨이 펑션은 실수에 운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구간 i든. 그래서 이 정리를 만족하게 되겠네요. 0이랑 1 사이에 어떤 i를 잡든 그게 r로 가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가 거의 다 됐는데 스탑 펑션이랑 다른 점은 딱 하나죠. 정의역이 0이랑 1 사이로 제약이 돼 있다는 거. 그것만 이제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시켜주면 될 텐데 그거를 뭐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줄게. 얘도 당연히 13진법을 정의역으로 하고 있는 애고 얘를 FC로 어떻게 보내주냐면 어떤 임의의 실수가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모두 날려주고 소수 부분만 보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3.5는 F3 더하기 0.5니까 얘를 콘웨이 함수상에서 0.5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를 좀 일반화하면은 뭐 아래 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x는 소수 부분, 뭐 n은 자연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의 구간 i를 잡았을 때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i가 0,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당연히 되겠죠. 두 번째로 뭐 i를 예를 들어서 2분의 1, 뭐 2분의 3, 3분의 5라고 해보죠. 그럼 얘는 F2 안에서 씌워버리면은 FC 상에서는 2분의 1이랑 3분의 2로 나오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R로 온투될 테고 마지막으로 얘네 사이에 어떤 정수들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7, 2분의 9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여기다 쓸게요.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분의 7에서 3까지 그리고 3에서 4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에서 2분의 9까지의 이미지를 유니온 시켜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콘웨이 함수로 전환을 시켜주면 얘는 뭐 3분의 2에서 1이 될 테고 얘는 0에서 1이 될 테고 0에서 2분의 1이 될 테고 그럼 얘네 각각의 이미지도 R이 되겠죠. 그럼 얘네를 유니온해도 R이 나올 테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장한 함수가 스타 펑션이 된다는 거를 어떤 i를 잡든 이미지가 R이 됐다는 걸 보였으니까 이렇게 스타 펑션이 됐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 펑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까지 봤는데 이걸 앞에 봤던 비탈리셋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비탈리셋은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웠죠. 비탈리 집합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었고 거기서 그냥 엑시엄 오브 초이스를 적당하게 써가지고 그거에 고른 숫자들을 이용해서 뭐 R로 대응을 시켜줬던 거니까 훨씬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요. 그에 비해서 콘웨이 함수는 좀 생긴 게 많이 기괴하죠. 막 실제로 뭐 소수도 뭐 0.A13B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딱 보면은 이게 뭐지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얘는 이 특정한 토픽에 있어서는 딱 맞춰져 있는 함수고요. 그래서 막 특성화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 있을 테고 엑시엄 오브 초이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딱 하나의 특정한 형태만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IBT의 컨버스가 실제로 만족하는지 아닌지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 카운터 이그젬플이 뭐가 존재하는지까지 일단 알아봤고 여기서 오늘 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콘웨이 펑션이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콘웨이 펑션도 결국은 스타 펑션인 거잖아요. 스타 펑션이 모든 R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사실 아까 해석학 쪽 내용이 조금 있어서 스킵을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만 해보면은
어떤 x에서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속인 어떤 점 x가 있다고 하면은 엡실론 델타 논법에 의해 가지고 뭐 f의 알파에서의 볼의 이미지가 f 알파에서의 볼보다는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f가 스타 펑션이었으니까 얘가 이미지가 r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엡실론은 즉 엡실론 델타 논법을 쓸 때 모든 엡실론이라 하니까 뭐 당장 얘를 1이라고만 봐도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죠. 이거 녹화 못 종료하는데. 그 수고하셨고 이제 뒤풀이 가실 분들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 가셔도 좋습니다. 어? 아, 뭐 해야 될까?